30년 전 그 눈물 흘리던 소녀가 명품 백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모두의 인생이 뒤바뀌기 시작했지요. 아침 우편함을 열었을 때 강민우는 예상치 못한 편지 한 통을 발견했습니다. 푸른빛 봉투에 금박으로 새겨진 글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봉투를 뜯자 고급스러운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명문 대양고등학교 졸업 30주년 동창회라는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지요. 민우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빠르게 흘러갔다니 믿기 힘들었습니다. 벌써 30해가 지났구나. 민우는 한숨을 내쉬며 거실로 들어갔습니다. 아파트 창문으로 들어오는 봄볕이 따스했지만 그의 마음은 왠지 서늘해졌습니다. 58세, 이제는 서울 변두리 중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평범한 교사였습니다. 5년 전 이혼 후 혼자 살고 있었지요. 딸 하나는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 이제는 연락도 뜸한 상태였습니다. 초대장을 커피 테이블 위에 놓고 주전자에서 물을 끓이며 민우는 고등학교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대양고등학교는 당시 강남의 명문이었고 부유한 집안의 자제들이 많았습니다. 민우 자신은 중산층 가정이었지만 성적이 좋아 장학금으로 다닐 수 있었지요. 학창 시절 그는 누구에게나 친절했고 두루 어울렸지만 깊은 관계는 없었습니다. 그저 무난하게 지냈을 뿐입니다.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그의 머릿속에 한 여학생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수미, 까만 생머리에 항상 뒤쪽 구석 자리에 앉아있던 조용한 여학생이었습니다. 수미는 전교에서 손꼽히는 우등생이었지만 반에서는 늘 혼자였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와 가난한 집안 형편으로 인해 학생들 사이에서 자연스레 따돌림을 당했지요. 그때 내가 좀 더 용기 있었더라면. 민우는 중얼거리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사실 그는 수미를 좋아했습니다. 그녀의 총명함과 고요한 눈빛에 마음이 끌렸지요. 하지만 친구들의 시선이 두려웠습니다. 특히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던 그룹의 리더 정연주와 서지훈, 그리고 박태성의 눈총이 무서웠습니다. 그들은 촌년 장학생 같은 말로 수미를 놀렸고 민우는 그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습니다. 가끔 복도에서 마주치면 미소를 건네는 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지요. 고3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수미는 갑자기 학교를 떠났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단지 태성이 주도한 어떤 사건 때문이라는 소문만 돌았을 뿐이었지요. 민우는 그날 수미의 책상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용기 내어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모두가 각자의 길로 흩어졌고 수미에 대한 기억도 점차 희미해졌습니다. 참석하지 말까? 민우는 초대장을 들여다보며 망설였습니다. 학창 시절의 기억들, 특히 수미에 대한 기억은 언제나 그의 마음 한구석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혹시라도 그녀가 동창회에 나타난다면 사과할 수 있을까? 민우는 깊은 숨을 내쉬고 초대장을 다시 보았습니다. 강남의 고급 호텔, 다음 주 토요일 저녁 7시. 침대 옆 서랍을 열어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빛바랜 졸업사진 속에는 민우가 기억하는 그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줄 구석에 앉아있는 수미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웃고 있지만 눈빛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민우는 사진 위를 손가락으로 쓸어내리며 결심했습니다. 가야겠다. 3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용기를 내야 할 때야. 민우는 초대장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참석 의사를 전화로 알렸습니다.
가슴 한구석에 설렘과 불안이 함께 피어올랐습니다. 30년 만에 동창회, 그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동창회 당일 저녁 강민우는 호텔 입구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차려입은 동창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고 온 정장이 너무 소박하게 느껴져 자신감이 떨어졌지만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강민우, 이게 누구야? 옛 친구 이동수가 반갑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동수는 대학 교수가 되어 있었고 옆에는 아내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과 간단한 인사를 나누며 민우는 자연스럽게 연회장으로 들어섰습니다. 왼쪽 테이블에는 정연주와 서지훈, 박태성이 모여 있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의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연주는 성형으로 젊음을 유지하고 있었고 지우는 탈모가 진행되었으며 태성은 체중이 많이 불어 있었습니다. 민우야, 이리 와서 앉아. 동수가 부르자 민우는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동창들과 간단한 대화를 나누며 민우는 자연스레 한수미에 관해 물었습니다. 한수미, 그 촌스러웠던 애? 설마 올 리가 없지. 연락도 안 되는걸. 연주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30년이 지났지만 그녀의 태도는 변함없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역시 수미는 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입구에서 갑작스러운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고 몇몇은 놀라움에 입을 벌렸습니다. 고급스러운 샴페인 색상의 벤츠 차량이 호텔 정문 앞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고지어 한 여성이 우아한 걸음으로 입장했습니다. 그녀는 모두의 시선을 압도하는 존재감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명품 샤넬 재킷과 완벽하게 어울리는 진주 목걸이, 그리고 손에는 비싼 명품 백을 들고 있었습니다. 세련된 단발머리와 고급스러운 메이크업은 그녀의 우아함을 더했습니다. 50대 중반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당당한 모습이었습니다. 저게 누구지? 모르겠어. 우리 동창인가?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그 여성은 천천히 연회장을 둘러보더니 사회자에게 다가가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사회자의 눈이 커지더니 곧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특별한 손님이 오셨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한수미 동창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은 얼어붙었습니다. 민우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정말 한수미가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순간적으로 민우는 학창 시절의 조용하고 소심했던 수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지금 연회장 중앙에 선 여성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수미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녀가 연회장을 둘러보자 사람들은 일제히 그녀에게 주목했습니다. 특히 연주와 지훈, 태성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들은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듯 했습니다. 수미야, 정말 너구나. 어떻게 지냈어? 용기를 낸 누군가가 말을 걸자 순식간에 여러 동창들이 그녀에게 모여들었습니다. 수미는 미소를 지으며 하나하나 응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며 현재 뉴욕과 서울을 오가며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사람들은 감탄했고 곧 그녀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수천 번을 리허설했지만 실제로 그녀 앞에 서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때 수미의 시선이 민우에게 향했습니다. 잠시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민우는 확신할 수 없었지만
수미의 눈빛이 순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야, 나 강민우야. 기억하니? 민우가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수미는 그를 잠시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네. 기억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공손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처음 만난 사람에게 인사하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조금 아팠지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짧게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고 수미는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학교 교사가 되셨군요. 좋은 일 하시네요. 그 말을 남기고 수미는 다른 동창들에게로 향했습니다. 민우는 그 자리에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30년 전에 그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요? 지금의 수미는 완벽한 자신감과 우아함을 갖춘 성공한 여성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다고 민우는 느꼈습니다. 연주, 지훈, 태성은 처음에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곧 수미에게 다가가 과장된 환대를 보냈습니다. 특히 연주는 수미의 명품 백을 칭찬하며 어디서 샀는지 물었고 지훈과 태성은 그녀의 남편 사업에 대해 관심을 보였습니다. 여보세요. 여기 샴페인 좀 더 가져다 주세요. 태성이 웨이터를 부르며 수미를 위한 음료를 주문했습니다. 과거에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이 이제는 그녀에게 아첨하는 모습을 보며 민우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미는 모두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눈까지 가지 않는다는 것을 민우는 알아차렸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수미는 명예 테이블에 앉게 되었습니다.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사람들도 같은 테이블에 앉았고 민우는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습니다. 식사 중에 수미는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들려주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명문대를 졸업하고 투자은행에서 일하다가 대기업 회장과 결혼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모두가 감탄했고 특히 태성은 계속해서 사업 관련 조언을 구했습니다. 제 남편이 새로운 벤처 투자 펀드를 시작했어요.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세요. 수미가 명함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연주와 지훈, 태성은 서둘러 명함을 받았고 민우는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수미의 눈빛에서 민우는 무언가 다른 의도를 느꼈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계획된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갈 무렵 민우는 용기를 내어 다시 수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이제 막 자리를 뜨려는 참이었습니다. 수미야,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 수미는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시간이 되면 연락드릴게요. 여기 제 명함이에요. 그녀는 우아한 손짓으로 명함을 건넸고 민우는 감사하다는 말과 함께 그것을 받았습니다. 수미는 가볍게 인사하고 호텔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에도 연회장에는 그녀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그녀의 성공에 놀라워했고 특히 과거 그녀를 괴롭혔던 이들은 마치 오랜 친구였다는 듯이 그녀와 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우는 수미가 건넨 명함을 바라보았습니다. ESM 인베스트먼트 마이너스 한수미 대표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녀가 말했던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아니라 그녀 자신의 회사였습니다. 민우는 그 명함을 주머니에 넣으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30년 만에 나타난 수미, 그녀의 귀 안에는 분명 특별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동창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학교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머릿속에서는 계속해서 수미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건넨 명함을 몇 번이나 꺼내보며 연락을 할까 망설였습니다.
결국 그는 용기를 내어 명함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비서가 받아 메시지만 남길 수 있었습니다. 한수미 대표님께 강민우라고 전해주세요. 동창회에서 만났던 사람입니다. 전화를 끊고 민우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 답장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뜻밖에도 수미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강 선생님 연락 감사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 저녁 7시 삼성동 라 메르 레스토랑에서 뵙겠습니다. 민우는 문자를 보고 놀랐습니다. 그녀가 정말 만나기로 했다니 예상 밖이었습니다. 라 메르는 서울에서 가장 비싼 레스토랑 중 하나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수미를 다시 만나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 사이 민우는 우연히 동창들 사이에서 떠도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동창회 이후 연주, 지훈, 태성이 수미의 투자 제안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연주는 자신의 뷰티샵 체인을 확장하기 위해, 지훈은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태성은 음식점 프랜차이즈를 위해 자금이 필요한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수미의 회사에서 큰 금액을 투자받기로 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우는 궁금증이 생겨 인터넷에서 ESM 인베스트먼트를 검색해 보았습니다. 회사는 분명 존재했지만 자세한 정보는 찾기 어려웠습니다. 단지 해외 투자를 전문으로 하는 회사라는 것과 최근 몇 년간 급성장했다는 기사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수미가 말했던 것처럼 대기업 회장의 부인이라는 정보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뭔가 이상해. 민우는 중얼거리며 더 깊이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금융계에 종사하는 대학 동기에게 연락해 ESM 인베스트먼트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ESM? 요즘 핫한 투자회사지. 하지만 투자 방식이 꽤 공격적이라고 알려져 있어. 특히 한수미 대표는 냉철한 사업가로 유명해. 왜? 민우는 동기의 말에 더욱 궁금증이 커졌습니다. 수미가 동창회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금융계에서의 평판이 일치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목요일 저녁이 기다려졌습니다. 드디어 만남의 날이 되었고 민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레스토랑에 도착했습니다. 라 메르는 그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고급스러웠습니다. 프랑스식 인테리어와 완벽한 서비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강 선생님, 이쪽으로 오세요. 한 대표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종업원의 안내를 받아 민우는 VIP룸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 수미가 우아한 드레스 차림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민우를 보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셨군요. 앉으세요. 수미의 목소리는 동창회 때보다 조금 더 따뜻했습니다. 민우는 긴장된 마음으로 그녀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초대해줘서 고마워. 사실 동창회 때 제대로 이야기하지 못해서 아쉬웠어. 민우가 말을 꺼냈습니다. 수미는 와인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도 그랬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기 어려웠죠. 그들은 학창시절 이야기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분위기가 풀렸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국어교사가 된 이야기를, 수미는 미국에서의 생활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자신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때 민우는 용기를 내어 마음에 담아두었던 말을 꺼냈습니다. 수미야, 사실 오늘 만난 이유가 있어. 고등학교 때 내가 어려움을 겪을 때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특히 내가 학교를 떠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너에게 손을 내밀지 못한 것이 항상 마음에 남아 있었어.
민우의 진심 어린 사과에 수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고 입술이 살짝 떨렸습니다. 30년이 지나서야 하는 사과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변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반응에 놀랐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습니다. 맞아, 너무 늦었어. 하지만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좀 더 용기가 있었더라면 내 편에 서서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수미는 잠시 침묵하다가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강 선생님,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지금은 모두 자신의 길을 가고 있잖아요. 그녀의 말투는 공손했지만 거리감이 느껴졌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반응에서 여전히 풀리지 않은 감정을 느꼈습니다. 수미야, 혹시 연주와 지훈, 태성에게 투자하는 거 정말 괜찮은 거니? 민우의 질문에 수미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녀는 와인잔을 내려놓고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니, 그냥 그들이 너에게 했던 일을 생각하면. 수미는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에는 차가운 울림이 있었습니다. 강 선생님, 비즈니스는 비즈니스예요. 감정을 섞지 않습니다. 그들의 사업 계획이 좋아서 투자하는 것 뿐이에요. 그녀의 말에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뭔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수미는 민우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늘 좋은 시간이었어요. 우리 다시 만나요.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수미의 눈빛에서 본 무언가가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것은 복수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상처였을까요? 며칠 후, 민우는 동창인 박재현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재현은 금융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민우야, 혹시 한수미 알지? ESM 인베스트먼트 대표? 응, 우리 고등학교 동창이야. 왜? 조심해. 그 회사, 투자 방식이 굉장히 공격적이라고 들었어. 몇몇 기업들이 그녀의 회사에 투자받았다가 완전히 장악당했대. 일종의 적대적 인수합병 전문가라고 할까? 민우는 재현의 말에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수미가 연주, 지훈, 태성에게 제안한 투자. 혹시 함정이었던 것일까요? 다음 날 민우는 다시 수미에게 연락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강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수미야, 우리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 수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대답했습니다. 내일 저녁 제 사무실로 오세요. 다음 날 저녁 민우는 강남의 고층 빌딩에 있는 ESM 인베스트먼트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깔끔하고 현대적인 인테리어의 사무실에서 수미는 검은색 정장 차림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녀의 사무실은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보이는 전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요? 수미가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민우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질문했습니다. 수미야, 솔직히 말해줘. 연주, 지훈, 태성에게 투자하는 것.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거니? 수미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창가로 걸어가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는 아직도 모르는구나.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처음으로 그 완벽한 가면이 벗겨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직전 태성이 나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는 단지 수미가 갑자기 학교를 떠났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내가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다고 거짓말을 퍼뜨렸어. 모든 증거를 조작했지. 연주와 지훈이 도왔고.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나는 장학금으로 겨우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 그 사건으로 장학금이 취소되었고 대학 입시에도 큰 타격을 받았지. 어머니는 병으로 누워 계셨고 우리 가족은 무너졌어. 민우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그런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태성이 나에게 관심을 보였지만 내가 거절했거든. 그의 자존심이 상한 거겠지. 연주는 내가 장학금을 받는 것이 항상 못마땅했고 수미의 말에 민우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겪은 불의와 고통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에게 복수하려는 거구나. 수미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복수라기보다는 공정한 대가를 치르게 하는 거야. 그들은 나의 인생을 망쳤어. 이제 내가 그들의 인생을 바꿀 차례야. 민우는 수미의 고통을 이해했지만 복수가 최선의 방법인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수미야, 복수는 내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오히려 더 깊게 할 뿐이야. 수미의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매일 그날을 생각했어. 어떻게 내 인생이 망가졌는지,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러웠는지. 그리고 너도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민우는 그녀의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는 그때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 말이 맞아. 나도 책임이 있어. 하지만 복수로 과거를 바꿀 수는 없어.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계획은 진행 중이야. 연주의 뷰티샵 체인은 곧 나의 소유가 될 거고 지훈의 부동산 사업은 파산할 거야. 태성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도 마찬가지지. 민우는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놀랐습니다. 수미는 정말로 복수를 위해 모든 것을 계획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가족은? 아이들은? 그들도 고통받게 할 거야? 민우의 질문에 수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녀의 눈빛에 순간 흔들림이 보였습니다. 그건 생각해보지 않았어. 민우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수미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수미야, 아직 늦지 않았어. 과거의 고통에서 벗어나자. 복수는 결국 너 자신을 더 아프게 할 뿐이야. 수미는 민우의 손을 뿌리치고 뒤돌아섰습니다. 이제 돌아가. 더 이상 할 말 없어. 민우는 한숨을 내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는 수미를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녀의 복수를 막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진정한 치유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야 했습니다. 민우가 수미와 만난 지 2주가 지났습니다. 그 사이 충격적인 소식들이 들려왔습니다. 정연주의 뷰티샵 체인 연주뷰티가 갑작스러운 재정 위기에 처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서지훈의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는 필요한 허가를 받지 못해 중단되었고 투자자들이 자금을 회수하기 시작했습니다. 박태성의 레스토랑 프랜차이즈는 위생 문제가 언론에 보도되어 매출이 급감했습니다. 민우는 이 모든 것이 수미의 계획이라고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정확히 그들의 약점을 파고들어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연주를 마주쳤을 때 그녀가 얼마나 초췌해 보이는지 깜짝 놀랐습니다. 민우야, 너 혹시 수미 만났니? 나 정말 큰일 났어. 그 투자가 함정이었어. 내 회사 주식 대부분을 그쪽에 넘겼는데 갑자기 이사회에서 나를 축출하려고 해. 이게 다 수미 짓이라니까. 연주의 목소리는 공포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녀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민우는 지훈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민우야, 도와줘. 내 사업이 완전히 망했어. 투자자들이 모두 떠났고 은행 대출금 상환이 불가능해졌어. 이 모든 게 수미 때문이야.
그녀가 내 프로젝트에 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어.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수미의 계획이 이렇게 빠르고 철저하게 진행될 줄 몰랐습니다. 가장 심각한 상황은 태성에게 일어났습니다. 그의 레스토랑 체인은 파산 직전이었고 언론에서는 그가 위생법규를 위반했다는 기사가 연이어 보도되었습니다. 심지어 그의 아내마저 그를 떠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민우는 수미에게 연락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침내 그녀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갔지만 비서는 수미가 해외 출장 중이라고만 알려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우는 갑자기 문자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녁 8시 용산 공원 벤치에서 만나. 민우는 약속 시간에 맞춰 공원에 도착했습니다. 어둑해진 공원에서 수미는 평소와 달리 캐주얼한 옷차림으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곳에서 만나자고 했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을 피하고 싶었어. 요즘 내가 주목받고 있으니까. 그녀의 목소리에는 피로감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그녀 옆에 앉았습니다. 수미야, 이건 너무 심해.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잖아. 수미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망쳤을 때는 아무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 그녀의 말에 민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가 맞았습니다. 그때 아무도 그녀를 보호해주지 않았습니다. 지금 연주는 모든 것을 잃었어. 그녀의 뷰티샵은 이제 내 소유가 되었고 나머지는 문을 닫게 될 거야. 지훈의 프로젝트는 파산했고 그의 평판은 바닥이 되었지. 태성은 가장 심각해. 그는 모든 것을 잃었고 가족마저 그를 떠났어. 수미의 목소리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마치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 민우의 질문에 수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행복? 나는 복수를 위해 이 모든 것을 계획한 거야. 행복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지. 정의라고? 수미야, 이건 정의가 아니라 복수야. 내가 느끼는 분노와 상처는 이해해. 하지만 그들의 가족까지 고통받게 하는 건. 수미는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통받았는지 알아? 나는 모든 것을 잃었어. 대학 진학의 꿈, 가족의 안정, 모든 것을.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나는 홀로 미국으로 떠나야 했어. 아무것도 없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요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오랜 시간 숨겨왔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매일 밤 악몽을 꿨어. 태성이 거짓말을 퍼뜨리고 연주가 비웃고 지훈이 모함하는 장면을. 그리고 너의 그저 바라만 보던 모습도. 민우는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는 수미에게 다가가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그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나는 처음부터 그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온 거야. 30년 동안 준비했어. 성공하기 위해, 그들을 무너뜨릴 힘을 갖기 위해 밤낮으로 노력했지. 그리고 이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어. 민우는 그녀의 눈에서 슬픔을 보았습니다. 그녀가 말하는 승리 뒤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상처가 있었습니다. 수미야, 그들이 내게 큰 상처를 준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이렇게 복수를 해도 내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지 않을 거야. 나도 그때 널 도와주지 못해 정말 미안해. 그런데 복수가 내 인생을 앞으로 나아가게 할까? 수미는 민우의 말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제 와서 교훈을 말하는 거야? 너무 늦었어. 이미 모든 계획이 실행됐고 곧 마지막 단계가 남았어. 태성이 모든 것을 잃고
바닥에서 절망할 때 내가 그에게 찾아갈 거야. 그리고 내가 누구인지 왜 이렇게 됐는지 말해줄 거야. 민우는 그녀의 차가운 결심에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눈에서 본 슬픔은 그녀의 말과 달랐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통받고 있었고 복수조차 그 고통을 덜어주지 못했습니다. 수미야, 제발. 이대로 멈추자. 더 이상의 복수는 의미가 없어.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시작된 일이야. 돌이킬 수 없어.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갔고 민우는 그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어떻게 해야 그녀를 도울 수 있을까요? 며칠 후 민우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태성이 자살 시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했습니다. 민우는 즉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실에 도착했을 때 태성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한때 거만하고 자신감 넘치던 그의 얼굴은 창백하고 수척해져 있었습니다. 태성아, 괜찮아? 민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성은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민우야, 내가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 모든 게 한수미 때문이야. 그녀가 내 인생을 망쳤어. 민우는 그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성은 자신이 과거에 수미에게 했던 일을 전혀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태성아, 혹시 고등학교 때 수미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기억해? 태성은 잠시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가 갑자기 눈을 크게 떴습니다. 설마, 그때 그 일? 그냥 장난이었는데 그녀가 그것 때문에 이렇게 복수한다고? 민우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장난? 내가 수미를 모함해서 그녀는 장학금을 잃고 대학 진학도 못했어. 그녀의 어머니는 충격으로 돌아가셨고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어. 태성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정말로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왔는지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나는 몰랐어. 그냥 그녀가 나를 거절해서 약간 화가 났을 뿐이었는데 민우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병실을 나와 수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수미야, 태성이 자살 시도를 했어. 제발 이 모든 것을 멈추자. 이건 내게도 좋지 않아. 메시지를 보낸 후 민우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수미를 어떻게든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복수는 그녀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현관문 밖에서 누군가의 기척을 느꼈습니다. 문을 열자 예상치 못하게 수미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모습이 아닌 소박한 옷차림이었고 화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수미는 소파에 앉아 떨리는 손으로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었습니다. 어제 태성을 보러 갔어. 수미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민우는 놀라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아무것도 제대로 알지 못했어. 자신이 의도한 것도 아닌 그냥 실수 같은. 그를 보니 갑자기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어.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복수만 생각했어. 그들이 나에게 한 일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고. 하지만 실제로 그들이 무너지는 모습을 봐도 내 마음은 여전히 아팠어. 민우는 그녀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수미야, 용서가 어렵다는 걸 알아. 하지만 복수는 우리를 과거에 묶어둘 뿐이야.
이제는 앞으로 나아갈 때야. 수미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지? 이미 너무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민우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수미의 복수를 멈추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과거의 진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습니다.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건 어때? 동창회를 다시 열고 그곳에서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두에게 알리는 거야. 나도 그때 널 도와주지 못한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할게. 수미는 민우의 제안을 듣고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지만 점점 결심이 서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해보자.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 민우와 수미는 두 번째 동창회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는 작은 레스토랑을 대여해 좀 더 친밀한 분위기에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수미는 연주, 지훈, 태성의 사업에 대한 적대적 인수 계획을 중단했지만 이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동창회를 통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민우는 이 계획을 진행하면서 수미에 대해 더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한수미라는 이름을 검색했고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수미는 단순히 부자 남편을 만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자수성가한 사업가였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간 후 장학금을 받아 명문대에서 경영학을 공부했고 투자은행에서 커리어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 자신의 투자회사인 ESM을 설립하여 큰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포브스에도 소개된 억만장자였습니다. 믿을 수 없군. 민우는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미가 동창회에서 말했던 성공 신화는 대부분 사실이었지만 남편의 덕이 아닌 그녀 자신의 능력으로 이룬 것이었습니다. 왜 그녀는 그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아마도 더 강한 복수의 만족감을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동창회 날이 다가왔습니다. 민우는 레스토랑에 일찍 도착해 모든 준비를 확인했습니다. 수미도 평소보다 조금 수수한 차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불안과 결의가 섞여 있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하는 게 맞을까? 수미가 민우에게 물었습니다. 맞아. 이게 우리 모두에게 좋은 방법이야. 과거의 짐을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야. 민우의 확신에 찬 말에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동창들이 하나둘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주, 지훈, 태성도 왔습니다. 그들은 모두 예전의 화려함을 잃고 지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태성은 병원에서 퇴원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들은 수미를 보고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분위기는 어색했습니다. 모두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디저트가 나온 후 민우는 일어나 모두의 주목을 끌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가 있습니다. 30년 전 우리 학창 시절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민우의 말에 모두가 긴장한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수미를 바라보았고 그녀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전 우리 졸업을 앞두고 한수미 학생에게 부정행위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그 일로 그녀는 장학금을 잃고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습니다. 많은 동창들이 그 사건에 대해 모르거나 잊고 있었습니다. 그 누명은 박태성, 정연주, 서지훈이 꾸민 것이었습니다. 민우의 말에 태성, 연주,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은 부정하려고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는 그 부당함을 알면서도 침묵했습니다. 아무도 수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민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미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수미야, 우리가 너에게 한 일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어. 용서받기 어려운 일이지만 늦게나마 진실을 인정하고 사과드립니다.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모두를 바라보았습니다. 30년 동안 난 그날의 기억과 함께 살았어. 장학금을 잃고 어머니는 충격으로 병이 악화되어 돌아가셨고 난 미국으로 떠나야 했지. 레스토랑에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수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을 딛고 일어섰어. 내가 받았던 불의에 굴복하지 않기로 했거든. 난 미국에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어.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투자은행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지. 그리고 내 회사 ESM 인베스트먼트를 설립했어. 수미의 말에 모두가 놀랐습니다. 특히 그녀가 동창회에서 말했던 것과 다른 이야기였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난 남편의 덕으로 성공한 게 아니야. 내 능력으로 이룬 거야. 처음 동창회에서 거짓말을 한 건 복수심 때문이었어. 수미는 연주, 지훈, 태성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수치심에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난 너희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돌아왔어. 너희들의 사업을 망가뜨리고 인생을 무너뜨리려고 했지. 그리고 어느 정도 성공했고 레스토랑에는 충격적인 고백에 모두가 숨을 죽였습니다. 태성이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은 단호했습니다. 수미야, 정말 미안해.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단지 내가 나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그런 짓을 했다니.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이기적이었는지 이제야 깨달았어. 태성의 진심 어린 사과에 이어 연주와 지훈도 일어났습니다. 그들도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습니다. 수미는 그들의 사과를 묵묵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습니다. 사과는 받아들일게. 하지만 용서는 시간이 필요해. 수미의 말에 레스토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민우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도 수미에게 그리고 여러분 모두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저는 저의 방관자적 태도에 대한 죄책감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교 교사가 되어 괴롭힘 당하는 학생들을 보호하는 일에 저의 인생을 바쳤습니다. 민우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따돌림 당하는 아이들을 도왔는지, 그들이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의 말을 들으며 수미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태성이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진심 어린 후회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미야, 내가 한 짓은 용서받을 수 없어. 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고 싶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잃었지만 그건 내 잘못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해. 동창회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학교에서 수업을 마치고 사무실에서 서류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미가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평소의 화려한 옷차림이 아닌 단정한 블라우스와 슬랙스 차림이었습니다. 안녕, 민우. 수미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민우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수미야, 여긴 어떻게 왔어? 너 찾아왔지. 할 얘기가 있어서. 민우는 수미를 맞이하고 작은 응접실로 안내했습니다.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민우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뭐야? 내가 설립한 재단 서류야. 새 출발 장학재단이라고 학교 폭력 피해자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이야. 내가 이사로 함께 해주면 좋겠어. 민우는 서류를 펼쳐보며 놀랐습니다. 재단의 기부금은 상당한 규모였고 수미가 자신의 ESM 인베스트먼트의 상당한 지분을 재단에 기부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내가 30년 동안 쌓아온 것들로 좋은 일을 하고 싶어. 그리고 내가 함께 해주면 좋겠어. 학생들을 돕는 일에 많은 경험이 있잖아. 민우는 감동했지만 혼란스러웠습니다. 고맙지만 난 그냥 평범한 교사일 뿐이야. 이런 대규모 재단을 운영할 능력이 있을지 모르겠어. 수미는 자신감 있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렇지 않아. 너는 학생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을 진심으로 도울 수 있는 사람이야. 사업적인 일은 내가 도울게. 민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항상 더 많은 학생들을 돕고 싶었지만 한 명의 교사로서 할 수 있는 일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재단을 통해 그의 도움이 더 넓게 퍼질 수 있다면. 알았어. 함께 해볼게. 수미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오랜만에 진정한 기쁨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음 날 민우의 교실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과거 민우가 가르쳤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제는 성인이 된 그들은 민우를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그중 한 청년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민우는 그를 바로 알아보았습니다. 김준호, 10년 전 학교 폭력으로 괴로워하던 학생이었습니다. 준호야, 잘 지냈니? 네, 선생님 덕분에요. 이제 저도 선생님이 되었어요. 선생님처럼 학생들을 도와주고 싶어서요. 준호의 말에 민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각자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의사가 된 학생, 사회복지사가 된 학생, 그리고 작가가 된 학생까지 모두 민우가 그들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선생님의 새 재단 소식을 듣고 왔어요. 저희도 도울 일이 있으면 돕고 싶어요. 민우는 놀랐습니다. 수미가 이미 재단 소식을 알렸나 봅니다. 그는 감사의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맙다 모두들. 함께 많은 아이들을 도울 수 있을 거야. 그날 저녁 민우와 수미는 한강공원을 걸으며 재단의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봄바람이 강물 위로 불어오며 두 사람의 마음도 가볍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랐어. 내가 내 제자들을 찾아서 초대했다니. 수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좋은 교사인지 보고 싶었어.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 내 선택이 틀리지 않았다는 걸 알았지. 민우는 강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넌 정말 대단해, 수미야.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서 이런 일을 하다니. 수미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사실 복수를 계획하는 동안에는 내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 그들이 무너지는 걸 보면서도 기쁘지 않았거든. 하지만 이제 처음으로 마음이 가벼워. 그게 바로 용서의 힘이야. 너 자신을 위한 용서지. 수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민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순간 둘 사이에 특별한 연결감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태성과 연주, 지우는 어떻게 됐어?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난 그들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했어. 태성의 레스토랑 중 하나는 우리 재단의 직업훈련소로 변경될 거야. 그는 그곳에서 어려운 청소년들에게 요리를 가르치기로 했어. 연주의 뷰티샵은 일부를 되돌려주고 학교 폭력 피해 여학생들을 위한 이미지 메이킹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지. 지우는
아직 고민 중이야. 하지만 그도 뭔가 도울 방법을 찾을 거야. 민우는 감동했습니다. 수미는 단순히 용서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잘못을 만회할 기회까지 주고 있었습니다. 넌 정말 놀라운 사람이야, 수미야. 수미는 부끄러운 듯 웃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소리는 30년 전 그가 기억하는 소녀의 웃음과 닮아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재단 사무실 준비를 시작해야 해. 학교는 어떻게 할 거야? 민우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20년 넘게 교직에 몸담아온 그에게 학교를 떠나는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일단 1년간 휴직을 신청할까 생각 중이야. 재단 일에 집중하면서도 학교와의 연을 완전히 끊고 싶진 않거든. 수미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선택을 하든 지지할게. 우리 함께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들 앞에는 새로운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몇 개월 후 새 출발 장학재단이 공식적으로 출범했습니다. 재단 건물 앞에서 수미와 민우는 나란히 서서 테이프 커팅식을 준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들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민우의 제자들, 지역 교육청 관계자들, 그리고 태성, 연주, 지훈도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긴장되네. 수미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민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우린 함께니까. 테이프가 끊어지고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미는 마이크 앞에 서서 재단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학교 폭력 피해자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재단의 주요 목표였습니다. 연설이 끝나고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질 때 한 노인이 수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수미의 고등학교 시절 담임 선생님이었습니다. 한수미 학생,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되어 정말 자랑스럽네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스승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선생님, 기억해 주셨군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때 일이 있고 난 후 내내 마음이 아팠어요. 너를 제대로 보호해 주지 못해서. 수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선생님.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었나 봐요. 제가 이런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도 그때의 경험 때문이니까요. 민우는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수미는 진정으로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민우와 수미는 재단 옥상 정원에 올라갔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반짝이는 수많은 불빛처럼 그들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이제 어떤 기분이야?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자유로워. 드디어 과거의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지만 민우는 수미의 어깨에 팔을 두르며 말했습니다. 늦은 것보다 안 하는 게 낫다고 하잖아. 우리에게는 아직 많은 시간이 있어. 수미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복수심이나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나아갈 용기와 희망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갈 길이 아직 많이 남았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았습니다. 58세와 57세, 늦은 나이에 그들은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며 새로운 시작을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 놓쳤던 기회를 이제야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명품백으로 돌아온 그녀는 이제 복수가 아닌 용서와 사랑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민우는 그녀의 곁에서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함께 할 거지? 민우가 물었습니다. 수미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이제 우리의 진짜 인생이 시작되니까. 밤하늘 아래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그들만의 약속을 나누었습니다. 과거는 지나갔고 이제 그들 앞에는 희망찬 미래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계획을 세웠습니다. 과거의 진실을 밝히고 함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기로 했습니다.